이제 이 악순환을 멈춰보려 합니다. 성적표를 위조했던 국빈이. 제작진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제안했는데요. 부담 너무 많이 되지. 이렇게 눈치를 봐. 제가 봐도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 과목에서 9등급까지 받았던 진짜 성적표를 확인하는 아버지. 보자, 안경 있나? 해도 넘는다. 화학 점수만 위조해가지고 먹어요. 그랬어. 왼쪽으로 위조해. 점수 기억 안 나는데 등수는 그냥 막 적어주면서. 성적 문제라면 늘 불같았던 아버지인데 침묵만 흐릅니다. 포기했어. 아빠는 솔직히 응?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응? 니한테 내가 다만 해줄 거는 내가 해준다 했잖아. 이제 안 돼.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딱 포기하고 이제 끝내는 거야.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는 나가버리는데요. 아빠가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이 말이야. 난 너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안 뽑아온다. 응. 중학교 때는 애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응. 정말 싫었어요. 아빠가 기분 좋을까 봐. 그게 싫었어. 자녀가 공부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두 명의 전문가가 처음으로 의견일치를 본 해법. 아이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주고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반성이 되는 게 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애가 아무 소리 없이 잘 따라오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근데 얘는 계속 그냥 참고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애 공부 하나 딱 보고 그거 갖고 가식적으로 너 믿는다? 성적 조금 떨어져도 다음 시험 잘 볼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집이 평화롭지 못했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얘도 그걸 못 느꼈을 거고 솔직히. 내가 계속 믿고 인정을 하면 아이가 언젠가 스카이를 가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했어. 근데 아이가 고3 때까지 나는 계속 믿었는데 막 뭐야 믿으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 그냥 이 아이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서로 그래서 그 상승이 안 와서 아이가 실망을 해도 그냥 그 실망도 나는 믿어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뭔가 될 거라고 다른 식으로 또 믿음을 갖는 거. 근데 저는 진심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냥 잘 살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여기 어머님의 자녀는 조만간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생각이. 지금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하겠지 하면서 계속 아이한테 무슨 메시지 주는 거냐면 엄마는 네가 할 거라고 믿어. 엄마로서 정말 사심 없는 믿음을 한다는 게 사심이 없어야 되는데 생기죠. 믿었는데 바로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사심 없이 믿어야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믿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학원 정보 가지 마시고 학원 설명 가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사심 없이 믿을까. 세상이 아이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거기에 맞서서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정말 아이가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 엄마만큼은 네 삶을 응원한다. 후반 전쟁터지 이게 맨날 관리하는 부모와 관리 당하는 아이 사이에 갈등과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공부를 강요하기 전에 아이가 본래 지닌 힘을 믿어준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저기 시계 보면 12명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80개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80문제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시험지 다 풀어와야 돼. 선생님 이따가 다시 와서 볼 거야. 알겠지? 그래? 5시 반에 네 문제 줄 거고. 먼저 첫 번째 그룹 6명의 아이들에게는 1시간 동안 꼼짝 말고 반드시 80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 줄 건데
부부수학 사이. 선생님이 나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자세가 흐트러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한 시간은 20여 분. (20분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저 시간을 버텨냅니다. 한 시간 후 6명의 아이들 모두 시킨 대로 8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나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혹시 문제 푼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문제 있어? 아니요. 1시간 동안 문제 계속 풀려고 그러니까 어떤 기분 들었어? 지루해요. 싫었어요, 버리기가 솔직히. 혹시 원재가 푼 문제 중에 네. 기억에 남는 문제 있어? 없어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문제 같은 거 있니? 예? 너무 많아서. 국어에서 그 줄거리인가 그걸 쓰라 그럴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나. 문제가 어렵고 풀기 힘들었다는 아이들. 강요에 의해 80문제를 푼 아이들 중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문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몇 문제 정도 풀고 싶어? 20문제. 네가 정하면? 시간 동안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그룹 6명 아이들에게는 80문제 중에서 어떤 과목을 풀지, 또 몇 문제를 풀지 선택권을 주었는데요.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할게요. 여기 80문제가 있는데 네, 맞나요?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10문제요. 10문제? 그냥 푸세요. 문제 빨리 풀고 싶어? 10문제에서 80문제까지. 아이들은 직접 고른 과목의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풀기 시작합니다. 입에 있었군요. 알겠지? 네. 아이들은 원할 때 쉬기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30분이 지나도록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상온 20문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약속했던 20문제를 가볍게 풀고 나서 만화책을 보는 상호. 기분도 좋아 보입니다. 예술이니까 8수 24니까 7분이면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상호가 두 번째 시험지를 푸는데요. 신나게 놀던 상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또 문제를 풉니다. 결국 20문제를 풀겠다던 상호는 80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문제 40문제만 푼다더니 왜 다 풀었어? 풀다 보니까 쉬웠어요. 희원이 처음에 몇 문제 푼다고 그랬어요? 10문제요. 10문제요? 근데 지금 몇 문제 풀었어요? 80문. 약속했던 문제 수보다 스스로 더 많이 푼 아이들.
6명 중 80문제를 모두 푼 아이가 5명이나 됩니다. 혹시 찬우 기억에 남는 문제 있어요? 소수 계산. 소수 계산, 그리고 또 다각형. 예를 들어서 이 모형은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왜 사다리꼴이 아닌지 이유를 쓰시오. 생산활동이랑 뭐 가족에 대해서 나왔어요.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문제가 쉬웠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수만큼 문제를 푼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문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푸시를 주어서 80점 받고 푸시를 안 주어도 80점 받을 거면 어떤 부모가 그 푸시를 주고 싶겠어요. 우리 반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당연히 하게 되는데 오늘 실험하면서 저도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공부 방해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러니까 부모가 집념을 갖고 우리의 성적을 올리겠다 하면 아이 공부 방해하는 겁니다. 공부 생각하는 순간 막 치가 떨리도록 공부가 싫고, 시험 공부 생각하면 뭐 엄마의 화난 얼굴 또는 슬픈 얼굴이 떠오르고, 그게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잘 모르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애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과열된 경쟁 교육 속에서 버티는 것만으로 아이가 더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아이를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수혁이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보는데요. 두려움 반, 용기 반, 또 거부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수혁이는 늦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전화를 해서 화부터 냈을 텐데 엄마는 조심스레 문자를 보냅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수혁이. 왜 웃어? 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나 싫다고. 쳐.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말라고 좀. 쳐. 나 안 입는다고요. 소파에 이거 어떻게 용기를 냈는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마음은 좀 편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을 시간이거든요. 사실 지금 기다리다가 희망의 끈이 저기서 보였으니까. 저도 정말 오랜만에 웃는 거 봐요, 수혁이. 내가 먼저 웃어야 아이도 웃을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왜 몰랐을까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 건 수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읽고 싶을 때일 거예요. 읽고 싶을 때가 올 것 같겠나? 그럴 수도 있죠. 국빈이네는 매주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로 합니다. 나랑 얘기할 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고 계속 공부해라 꽂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빠가 공부에 흥미 붙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국빈인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그간의 고민들을 털어놓는데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내가 강조적인 것이 많았구나. 아이들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서로 그냥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아빠는 나 싫어해, 나 못 믿어 막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이라도 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선 시작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른발 왼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수혁이 부모님은 수혁이 마음에 더 다가가는 중입니다. 세상이 주는 공부 상처는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세상과 함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편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기로 합니다. This time, how close were the individual brains that maybe you got admitted by accident? 어쨌든 뭐 제집 잠 안 자고 한 24시간 정도까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간판이 무엇이냐가 어느 정도 임금 차이를 가져온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존재한다는 게 분명히 모든 게 좋아 보여 All things I have are looking good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